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은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숨이 차고 예전보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며칠만 쉬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당기고, 걷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에는 자주 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곤함이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징후들을 그저 노화라는 말 한마디로 포장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정도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병원 안 갔더라면 내가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진 않았을 텐데. 건강은 잃고 나서야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가족도 일도 재산도 모두 건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건강을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좀 더 지나고 다음 달엔 이번 일 끝나고 나면 항상 다음으로 미루다 결국 병이 됩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고 무심한 태도에서 자라고 방심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손에 약봉지를 들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병원 안 갔더라면 덜 아팠을 텐데, 덜 후회했을 텐데. 내 주변에도 그랬습니다. 허리 통증을 참고 지내다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간 친구, 체한 것처럼 느껴져 며칠을 넘기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간 지인, 기침이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폐암 3기였던 동창. 그 누구도 난 병에 걸릴 거야 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들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넘겼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말합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싫고 의사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시간을 아낀다고 아낀 게 아니라 그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잃게 된다는 걸. 건강을 챙긴다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것, 조금만 피곤하거나 몸에 이상한 기운이 들면 몸을 쉬게 해주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나중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 지금까지 안 아팠으면 괜찮은 거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무언가가 터지고 나서야 진짜 위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모든 게 너무 늦어집니다. 이제는 겁이 납니다. 내 몸이 어떤 병을 키우고 있을지,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프기 전에 움직입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바로 병원에 가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입맛이 떨어지면, 몸살기가 느껴지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한 건강 체크 포인트와 실제 사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부터 찾는 건 유난이다.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나이면 다 아픈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하나.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유난스럽게 굴지 않으면 미리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가장 후회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한 분은 잦은 소화불량을 겪고 있었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고 식후에 트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장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소화제를 챙겨 먹으며 대충 넘겼고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시경을 받고 나서야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한 달만 일찍 병원에 갔어도 수술은 안 했을 텐데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면 손끝이 저릿하고 어깨가 뻐근하다고 했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겠거니 하고 안마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갔을 땐 경추 협착증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느껴지는 건 몸은 항상 경고하고 있다는 것, 단지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곤함이 한 달 이상 계속될 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만성염증, 당뇨, 갑상선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늘어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체중 변화가 크다면 내분비계 이상이나 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경우, 수면장애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닌 우울증, 불안, 혹은 호르몬 이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속쓰림, 트림, 구역감, 잦은 복통은 위장 질환이나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답답함, 어지럼증이 반복될 때 심혈관계 질환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면 폐 관련 정밀 검사, 소변색 변화나 배뇨 이상이 생기면 신장 전립선 검진, 시야가 흐릿하거나 귀가 먹먹하면 뇌혈관 건강도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진 받으면 병이 생긴다, 괜히 무섭고 걱정된다며 병원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검진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병을 빨리 찾아서 더 큰 고통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미리 가면 비용도 적고 치료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삶의 질이 무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오랜 시간 허리 통증을 방치하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가 저릿했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에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 여겼지만 정밀 검사를 받고 나니 척추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직전에서야 치료를 시작했지만 지금도 후회합니다. 좀만 더 일찍 갔더라면 굳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 이후로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두통도 계속되는 피로도 어디 하나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예방이 전부이고 병은 늦게 알수록 후회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복의 출발선은 관심과 실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미 병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뭘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도 다 몸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의학 기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하루 한 번, 10분의 산책,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단 조절,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이 간단한 행동들이 우리 몸의 회복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질환이 초기에 발견되면 약으로 조절하거나 생활 습관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 협심증, 갑상선 질환 등 우리가 흔히 듣는 만성질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병들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진행되고 느껴졌을 땐 이미 손쓰기가 늦어져 있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건강을 운에 맡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도 달라졌고 수명도 길어졌고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80세까지 살아도 누워만 있고 약만 먹고 병원만 드나든다면 그 삶이 과연 의미 있을까요? 진짜 지혜는 살아있는 동안 덜 아프게, 덜 후회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자꾸 피곤한지, 왜 어깨가 결리는지, 왜 식욕이 없고, 왜 밤에 자주 깨는지, 그 모든 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제때 반응하는 사람이 더 오래, 더 편하게,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지금부터라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이라도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생활의 중심에 놓으세요. 건강은 노력에 반드시 보답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매일 쌓이는 작은 실천이 결국 병을 이기고 삶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건강은 잃으면 1,000만 원도 부족하지만 지킬 땐 하루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이제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후회를 남길 것인지, 지금 하루 1,000원짜리 실천으로 미래를 바꿀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원 안 갔더라면 지금 이 말을 더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주인이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